안녕하세요. 김현애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 진행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의 기본 개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 근거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공부하게 되는 선입선출법과 그 다음에 평균법, 요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입선출법과 그다음 평균법의 차이는요,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의 흐름이 평균법의 경우에는 이 단기 투입 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있을 거고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제공품 계정을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 제공품이 있고, 그다음 완성된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초에 전기 이전에 발생한 원가와 단기 중에 발생한 원가는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물건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사나 못이나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화장지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동일한 종류 소품종의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사실상 이렇게 발생한 원가는 집계가 되는데, 오케이, 기초에 있었던 전기에 발생한 원가 넘어온 거랑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거를 기말 제공품과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완성 제품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가들을 기초와 그 다음 단기 투입 원가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에 투입된 원가입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완성품과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공정 중에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있고,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완성품 원가와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 원가의 경우에는 완성품 원가, 자,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원가가 먼저 생산된 거, 그리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이 되고 먼저 판매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모두 어디로 들어가요? 완성품 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기초 제공품 원가는 전부 다 완성품 원가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데 기초에 남아있던 전기에서 넘어온 전기 2월 제품들이 먼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단기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제품들이 완성이 돼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배분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바로 완성품의 원가로 대체가 되어야 하고, 기초 제공품부터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로 단기 투입 원가들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가 흐름의 가정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이렇게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완성품 원가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로 우리가 배분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뭐 때문이에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이 기초 제공품 때문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는 단기 완성품 수량, 여기 완성된 완성품 수량 중에서 기초 제공품 원가는 바로 완성품 원가로 대응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 제공품 원가, 즉 기초 제공품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단기에 완성된 것 중에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뺀 게, 그게 바로 단기에 투입된, 결국에 우리 배분해야 되는 배분 대상 원가는 뭐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에 여러분들 완성품 제조 원가랑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분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맥을 짚으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해가 되고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집계가 돼. 근데 이거를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 원가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기초 제공품 원가는 무조건 완성품 원가에 그냥 가산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어떻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어쨌든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제공품, 그러니까 수량에다가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고려해 가지고 이 제품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수량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단기 제조분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어쨌든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제공품에 해당되는 환산량을 차감을 하시면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완성품 중에 기초와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이 돼서 완성이 된 게 두 가지가 있겠죠. 단기 투입 완성분과 기초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어쨌든 요거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 원가도 뭐예요? 단기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나누는데, 이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빼고, 얘는 전부 다 기초 제공품 원가는 완성품 원가에 전부 다 대응되니까 얘는 빼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더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고 이거를 단기 투입 원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단기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완성품 안에는 기초가 포함되어 있으니 얘를 제외하고 단기 투입분 중에서 완성품 원가를 구하게 되고, 그 방법이 뭐예요?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빼게 되면 우리가 단기 투입이 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단기 투입 원가는 완성품과 그다음 기말 제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성품 중에 단기 투입된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배분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연습 이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220페이지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먼저 뭐를 그려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에듀윌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구나.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이 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7월의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원가를 계산하시오. 뭐에 따라서 원가 흐름의 가정을 보셔야 돼요. 뭐가 있을 때? 기초 제공품이 있을 때. 이 기초 제공품이 만약에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어쨌든 단기 투입 원가만 존재하게 되고,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단기 투입 원가만 존재하기 때문에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초 제공품 때문에 전기의 원가가 2월이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기 투입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원가와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원가만 있다면 전기 물량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기에서 넘어온 원가와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 전기에 넘어온 그 2월 효과를, 전기에 발생한 원가의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기초 제공품은 400개, 단기 완성 1200개, 단기 착수 물량 1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200개. 이때는 여러분들 물량의 흐름, 그러니까 제공품의 수량의 물량의 흐름이 맞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초 제공품이 지금 수량이 400개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400개. 그다음에 단기 투입은 1000개. 이렇게 해서 지금 1400개를 구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양쪽은 같은 금액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완성은 1200개, 기말 제공품 200개. 200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의 완성도는 6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40%가 되겠다. 기초 제공품은 60%. 자,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이제 4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고, 자,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합객 1400개, 그 다음에 1400개 이렇게 물량이 갔죠.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자, 기초 우리 제공품하고 단기 완성분 중에서 기초분과 그 다음 단기 투입 완성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단기 투입분이 단기 완성 그리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기초 제공품은 400개가 있는데요. 단기 투입분은 그럼 1200개 중에서 단기에 투입돼서 실제로 완성된 거, 실제로 단기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완성도가 0부터 100까지면 0부터 100까지로 풀로 완성이 된 거는 이제 800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직접 재료비와 그다음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 지금 전기에 어디까지 넘어온 거예요? 전기에 60%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런 상태로 단기에 넘어온 거는 단기에 완성되는 건 자, 전기에 60%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 중에 완성되는 완성도는 몇 퍼센트? 이게 지금 너무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60%, 40%. 그래서 전기까지 60%가 됐기 때문에 단기에는 몇 프로가 완성된 거예요? 전기에 60%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40%가 단기 중에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단기 투입 완성분의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풀로 0%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진행이 된 거죠. 자, 100%까지 진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자, 40%죠. 40%. 40%.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완성도, 요 지금 공정의 완성도를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이제 기초 제공품이 예를 들어 60%까지 완성이 됐다. 그럼 단기에 이루어진 완성도는 몇 퍼센트예요? 1-60%. 그러니까 60%를 제외한 나머지 40%가 단기 중에 이루어진 공정의 완성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여기에다가 40%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단기 투입 완성은 뭐 100%죠. 100%. 자, 100%에 해당되고 기말 제공품은 우리가 200의 40%니까 40%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재료는 어떻게 돼요? 공정의 초기에 투입이 되죠.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게 가장 트레디셔널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문제에 해당이 돼요. 보통은 재료비는 초기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가공비의 경우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는 언제 투입이 됐어요? 60%까지 진행이 된 상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에 이미 직접 재료비는 모두 다 투입이 됐겠죠. 그럼 단기에는 직접 재료비가 투입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400개라고 하는 건 전기에 이미 다 투입이 된 겁니다. 왜냐면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0%까지 온 이상 이미 공정 재료비는 이미 다 투입이 된 것이죠. 그럼 직접 재료비는 0원이 되고, 자, 가공비는 작년에 우리가 60%까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40%에 해당되는 160개가 바로 400개 곱하기 40%에 해당되는 160. 이게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원가는 어쨌든 단기에 모두 투입이 됐을 거고요. 단기부터 최초 생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단기에 투입이 돼서 완성이 100% 됐을 것이고, 가공비의 경우에도 100% 전부 다 투입이 되었겠죠. 그래서 800개를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볼게요. 기말 제공품은 지금 우리 직접 재료비가 몇 개예요? 기초에 투입이 됐을 거죠. 그래서 200개가 이제 다 투입이 됐을 거고, 왜냐면 40%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40%까지 진행이 됐고 초기에 전부 다 투입이 되고 40%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개에다가 40%를 곱하게 되면 80개가 바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러니까 200에 공정률을 곱하시면 되겠죠. 단기 중에 이루어진 공정 가공 그러니까 완성 비율, 이걸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0개, 200개를 더하게 되면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가 되고요. 여기는요, 우리가 960개에다가 80개를 더하게 되면 1040개가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040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가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자, 기초 제공품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어디에 투입을 하죠? 완성품 원가로 다 가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 배분 대상 원가는 뭐다? 단기 투입 원가에 해당되는 이 단기 착수 물량에 있는 재료비 37만 원과 가공비 15만 6천 원을 어디와 어디에 배분해 줘야 되는 거야? 단기 투입 원가 중에 이 단기 착수 원가를 단기 투입 완성, 그러니까 완성품 중에서
완성품 중에서 단기 투입돼서 완성된 거,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어와서 완성된 거 말고 단기 투입분 중에 완성된 물품과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으로 우리가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료비는 37만 원, 우리가 배분 대상 원가는요, 이렇게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나서 37만 원이라고 하는 단기 투입 원가를 1000개로 나누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되죠. 네, 37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보시면 15만 6천 원이 가공비예요. 가공비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040개. 자, 1040개로 나누게 되면 얘는 단위당 150원. 단위당 150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 기초에 투입된 원가와 단기에 투입된 원가에 해당되는 요 재료비와 가공비를 단기 완성과 기말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단기 완성 원가는요. 일단 뭐를 입력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초 제공품은 전부 다 단기 완성으로 우리가 와야 되죠.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단기 완성품의 원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재고를 구할 때 전기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 전기에 고려된 완성품 환산량을 여기다 그냥 전부 다 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배분 대상 원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배분 대상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다. 선입선출법을 할 때는. 자, 그러면 12만 원에 3만 6천 원을 더하게 되면 15만 6천 원이고요. 자, 15만 6천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00개를 어디다 곱해요? 800개죠? 800개 곱하기 단위당 70원, 370원 더하기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960원에 해당이 되죠? 960원 곱하기 단위당 15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더하게 되면 59만 6천 원이 되겠어요. 자, 59만 6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 제공품은요. 자, 기말 제공품은 200개와 80개에 대해서 각각 370, 그 다음 150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기말 제공품에 대한 원가는요. 200개 곱하기 370원 더하기 80개 곱하기 단위당 얼마? 150원. 단위당 150원. 네, 이렇게 해서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게 되면요. 8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8만 6천 원. 네, 8만 6천 원, 59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59만 6천 원과 8만 6천 원을 더하게 되면 얘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68만 2천 원이거든요. 네, 59만 6천 원, 8만 6천 원. 여기 59만 6천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8만 6천 원이 되었는데 그 합계는 뭐와 같아요? 여기에 있는 재료비 15만 6천 원하고 직접 재료비, 가공비를 더한 15만 6천 원.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의 경우에는 이제 37만 원에 15만 6천 원을 더한 금액. 맞죠? 37만 원에 네, 15만 6천 원. 자, 37만 원, 15만 6천 원을 더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계산기를 뚜루뚜루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랑 37만 원, 15만 6천 원, 그 다음에 얘도 15만 6천 원이죠? 얘도 15만 6천 원. 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뭐랑 같아요? 59만 6천 원과 8만 6천 원을 더한 68만 2천 원과 같다. 그러니까 왼쪽에 차변의 경우에도 68만 2천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경우에도 68만 2천 원이 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에서 발생한 원가와 단기 투입된 원가를 단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나누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뭐 때문에 지금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지금 단기 완성품 원가에 바로 직접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분한 건 뭐만이에요? 단기 투입 원가에 해당되는 요거 두 개. 37만 원과 그다음 15만 6천 원. 요 두 가지만 배분 대상 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단기 완성품하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이죠. 여기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된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균법 볼게요. 이거는 사실 더 쉬워요. 평균법은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더 쉽습니다. 얘는 이제 단기 이전에 착수가 된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된 것처럼 가정을 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총 제조 원가를 합쳐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얘를 일괄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의 평균을 내서 골고루 배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초 제공품 원가에서 발생한 금액이 어디에도 배분될 수 있어요. 기말 제공품 원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법은 이렇게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완성품 원가,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를 원가에 배분을 하는 방법이고, 이 평균법에 따르면 이 기초제공품에서 발생한 기완성도가 있잖아요. 전기 말까지 완성됐던 전기 말까지 완성되어 있던 그 기완성도를 무시하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평균법은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시고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이때는 단기 완성품 수량을 아까는 완성품에 대한 수량을 우리가 이제 기초 제공품하고 그다음 단기에 투입돼서 발생한 단기 투입이 돼서 완성한 수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었는데 평균법의 경우에는 단기 완성품 수량이라고 해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총 수량으로 단기 완성품 수량 총 수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더하게 되는데요. 기말 제공품 수량의 완성도를 곱한 금액으로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아까는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뭘 뺐어요?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금액을 뺐죠. 그래서 기완성도를 고려한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했었던 반면에 여기 보시면 여기 기초 제공품의 환산량을 차감을 했었죠. 차감을 했었는데 평균법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합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경우에는 단기 완성품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일단 단가를 구할 때는 기초 제공품 원가에다가 단기 투입 원가를 더해서 이걸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걸 합해서 우리가 나누게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연습 문제. 자, 에듀윌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7월의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원가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단기 완성, 착수,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물량의 흐름을 먼저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400개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은 1000개죠. 1000개. 단기 투입분은 10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은 1200개, 200개. 단기 완성은 12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00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언제나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완성도가 60%에 해당이 되죠. 60%고 기말 제공품은 40%. 자, 그렇게 되면 기초 제공품은 60%. 저는 이걸 그리면서 원래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1-60%를 반드시 고려를 해주는데 평균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기완성도를 무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는 단기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의 완성분 그리고 단기 투입 분의 완성분으로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구분을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단기 완성품 1200개는 평균법은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평균적으로 원가가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기 완성품은 결과적으로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모두 다 완성률이 어떻게 되죠? 완성도가 100%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200개를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도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1200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가 200개가 투입이 됐겠죠. 그 다음에 가공비의 경우에는 40%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200개의 40%를 곱한 80개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00개가 어쨌든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요. 가공비의 경우에는 1280개가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배분 대상 원가를 배분 대상 원가를 구할 때 아까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배분 대상 원가로 하고 완성품 환산량도 단기 투입분만 계산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했었어요.
근데 평균법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재료비를 다 더하고 가공비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재료비 12만원, 37만원을 더하게 되면 49만원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1,400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공비는 배분 대상 원가는 기초 제공품과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 마찬가지로 가공비의 경우에도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을 더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20만 4,800원. 20만 4,800원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1,280원. 80개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단위당 350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단위당 160원.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죠? 완성품 원가와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완성품 원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됐죠? 그럼 완성품 원가는 1200개, 1200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요. 완성품 원가는 1200개 곱하기 단위당 지금 350원 더하기 단위당 160원 이렇게 해서 구해서 계산을 하시면 510원이 되겠고요. 금액은 61만 2천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은 200개죠. 200개에 곱하기 단위당 350원. 그 다음에 80개죠. 80개. 80가 곱하기 단위당 16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82,800원. 82,800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61만 2천원에 82,800원을 더하게 되면 69만 4,80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값은 뭐예요?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그다음 단기 투입 원가에 해당되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한 금액. 요걸 다 더하게 되면 69만 4,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변에도 원가 기준으로도 69만 4,800원. 그 다음에 대변도 69만 4,800원으로 이렇게 항상 원가도 같고 물량도 같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되는지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론 문제 3번입니다. 이론 문제 3번이고 페이지 224페이지.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요.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착수된 것처럼 가정하고 원가 계산을 한다. 맞죠?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평균법은 단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맞나요? 선입선출법이 우리가 전기와 단기의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전기 원가는 전부 다 완성품 원가에 배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나누게 되잖아요. 평균법은 전기 이전의 효과와 단기의 효과가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희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 원가가 이렇게 높아진 거에 대한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전임 담당자가 잘못했다. 이 원가 계산이 전임 담당자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원가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뭐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상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적인 제조 과정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맞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4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원가 요소별로 계산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재료비와 가공비에서는 가장 크게 보여요. 물량의 흐름, 즉 원가의 투입 시점이 어때요? 재료비는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기초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의 경우에는 연중 고르게 우리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4번이 원가 요소별로 우리가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초보하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정에 투입돼서 현재 생산 진행 중에 있는 가공 대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이걸 나타내는 척도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곱하는 금액, 즉 완성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손율이 아니고요. 완성도, 공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공 대상이 가공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라고 하는 거 진행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완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금액이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것이죠.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만 투입하였다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한다. 맞고요.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다.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가공비로 분류한다. 그쵸.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로 우리가 재료비와 원가 투입이 다른 걸로 해서 구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뒤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원가 계산의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방법이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고 난 후에 단기의 착수분을 완성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자,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의 기 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자,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일치하게 되죠.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때문에 정확히 기초 제공품 개수의 차이만큼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네, 다음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오시면 페이지 229페이지 17번입니다. 주식회사 에듀윌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요.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재료비가 공정 초에 항상 투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30% 50% 시점에 투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료비에 대해서 언제 투입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물량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평균법과 그다음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자, 기초 제공품 3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 물량, 단기 착수 물량이 몇 개죠? 단기 착수량이 700개입니다. 700개. 그러면 전체 개수는 지금 100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은 800개, 200개가 되겠어요. 단기 완성이 8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00개가 돼서 자, 1000개가 됩니다. 100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초 제공품은 25%,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 제공품 25%,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50%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완성품은요, 단기 완성품은 300개랑 그 다음에 500개로 나뉘게 되죠. 기초 제공품이 그냥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이 돼서 완성이 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자, 전기에 25%까지 진행이 됐었죠. 자, 제공품을 보시게 되면 자, 기초에
자, 기초에 25%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25%부터 나머지 75%에 해당되는 금액 있죠? 75% 비율에 해당하는 거,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단기에 투입된 거죠. 단기에 이제 진행이 된 건 75%, 전기까지 25%가 진행됐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25%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그리면서 1-25%에 해당되는 비율을 완성도를 바로바로 그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사실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자, 직접 재료비는 일단은 기초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 중에 완성된 거의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완성은 5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단기 중에 전부 다 투입이 되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700개가 되고요.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300개의 75%를 곱한 금액에 해당되는 225개가 되고, 단기 착수는 500개가 전부 다 투입이 돼서 완성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0개, 50%만 가공이 됐기 때문에 가공비는 200의 50%, 100개가 완성품 환산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825개, 요게 이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법을 구해볼게요. 평균법은 사실상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도 없이 단기 완성품,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의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 물량이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통합적으로 평균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완성품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단기에 투입돼서 완성된 것으로 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선입선출이든 우리가 선입선출이든 평균법이든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요. 결국에는 우리 평균법에 따른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그다음에 가공비의 경우에는 900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700개다. 700개. 자, 1000개죠. 평균법. 여기가 평균법이고요. 여기가 평균법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선입선출법에 해당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료비는 700개죠. 완성품 환산량이 700개니까 틀렸고요. 평균법에 의해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900개다. 요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825개가 되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 지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해요? 이거를 500개랑 300개 그리고 얘를 500개랑 300개로 나눠보시면 결국에는 얘는 동일하고 여기는 동일하잖아요. 차이는 결국에는 요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여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300개와 연계죠. 그래서 300개. 그 다음에 225개와 그 다음에 300개의 차이는 몇 개, 뭐예요? 75개가 돼서 결국에는 요 차이는 뭐예요? 기초 제공품으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300개는 이제 기초 제공품 300개 하고요. 그다음 75개는 300개에다가 우리 전기 완성도 25%를 곱한 금액이 75개가 되는 겁니다. 네, 7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개수만큼 정확히 선입선출법과 그다음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는 정확히 뭐 때문에 차이 난다? 뭐만큼 차이 난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뒤에 넘어가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0페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우리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까지 여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를 봐야 돼요? 가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공품,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일단은 먼저 물량 흐름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재료는 제조 착수 시 단기 초에 전부 투입이 되고요. 가공비의 경우에는 제조 진행에 따라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수량은 1000개. 그 다음에 자, 원가는 직접 재료비 22만 원, 가공비 8만 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10만 원, 가공비 82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단기말 제공품 수량은 1000개예요. 1000개. 그리고 완성품 수량이 8000개래요. 근데 선입선출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기초 제공품이 1000개고요. 1000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지금 기초 제공품은 30%죠. 그럼 30%를 기재를 해놓고 단기에 완성이 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말에는 1000개, 완성품은 8000개가 되겠어요. 8000개. 그 다음에 1000개가 되겠고 단기 완성품은 우리가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에 투입된 7000개로 나누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은 30%까지 전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70%는 단기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단기에 투입된 게 없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이제 700개.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7000개. 가공비 7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요. 기말 제공품은 지금 완성도가 50%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50%에 해당이 돼서 자, 50%. 자, 1000개. 그 다음에 500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7000개랑 1000개를 더하게 되면 8000개가 되겠죠.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면 8000개. 그 다음에 7700에 500개를 더하게 되면 8200개. 자, 그러면 배부 대상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기초 제공품 원가는 배부 대상인가요? 이건 전부 다 어디 투입돼요? 이거는 전부 다 완성품 원가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부 대상 원가는 단기 총 제조 비용에 해당되는 직접 재료비 100만 원과 가공비 82만 원이 배부 대상이다. 자, 그러면 자, 100만 원을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8,000원으로 나누시게 되면 지금 단위당 원가가 얼마가 나와요? 125원. 그 다음에 여기는요 82만 원 가공비 82만 원을 8,200원으로 나누시게 되면요 단위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단기말 제공품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단기말 제공품을 구하시게 되면은 우리 지금 1000개 곱하기 단위당 125원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 500개죠. 1000개랑 500개. 자, 500개 곱하기 단위당 1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7만 5천원. 요게 단기말 제공품에 배부되는 즉 기말 제공품에 배부되는 원가는 1000개와 500개에다가 단위당 원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한 금액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17만 5천원으로 계산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답은 4번 17만 5천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원가 계산까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겠고요. 자, 2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31페이지 2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도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법에 의한 건지 선입선출법에 근거한 건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다음 물량 흐름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기초 제공품 1000개, 단기 착수량 4000개, 단기 완성품 3000개요. 기말 제공품의 개수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1000개고요. 자, 단기 착수 물량이 4000개. 자, 그러면 전체 개수는 5000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완성품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있겠고요. 자,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 완성품은 3000 단위. 그 다음에 총 5000개가 되는 거니까 기말 제공품은 2000 단위가 되겠어요. 지금 평균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에 해당되는 50%만 고려하면 되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50%에 해당이 되고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해볼게요. 자, 얘는 완성품 환산량이 전부 다 단기에 투입돼서 완성된 것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3000개를 전부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직접 재료비는 2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2000개에다가 50%를 곱한 100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개수는 5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의 경우에는 4000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우리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를 구해줘야 되는데 재료비는 25,000원, 가공비는 16,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의 경우에는 25,000원 나누기 5천 단위를 하게 되면요. 단위당 5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000원이죠. 16,000원 나누기 4천 단위가 되면은 자, 단위당 4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의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000개에다가 곱하기 단위당 5원 더하기 1,000개 곱하기 단위당 4원이 되겠죠. 그러면 총 금액 자, 10,000원, 4,000원, 14,000원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법은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건 평균법은 어쨌든 단기 투입 원가,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하고 단기 투입 원가,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 제조 원가를 모두 다 합해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셔야 되고, 그다음 선입선출법은 요 단기 제조 원가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만 계산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뒤에 26번 문제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원재료는 공정 30% 시점에 전량 투입이 된대요.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실 때 재료비는 언제나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공정 언제 투입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 3,000개, 기말 2,000개, 착수량 7,000개, 완성품 8,000개가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물량의 흐름을 좀 그려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과 그 다음에 기말로 나뉘게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은 3,000개고요. 40%. 3,000개고, 그 다음에 40%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은 7,000개. 맞죠? 7,000개고 그 다음에 완성품은 8,000개, 기말은 2,000개가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는지, 개수가 일치하는지를 지금 10,000개와 10,000개로 일치하게 되겠죠? 요게 일치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기초 제공품 40%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게 지금 뭐죠? 평균법에 의한 거죠.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평균법에 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언제까지? 완성도가 20%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평균법에 의하면 완성품은 단기에 모두 투입이 돼서 완성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30%에 투입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00% 완성도를 가져가게 되면 직접 재료와 가공비 모두 전부 다 투입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100%가 됩니다. 자, 근데 기말 제공품을 볼게요. 자, 기말 제공품은 기초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원재료는 언제 투입이 된대요? 30%에 전부 다 투입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20% 시점에서는 재료비가 전부 다 투입이 된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전혀 투입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다음과 같이 8,000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우리가 전 공정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2,000개의 20%를 곱하게 되면 400개가 돼서 8,400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되지 않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계산할 때 재료의 투입 시점을 잘 보셔서 완성도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료비는 8,000개, 가공비는 8,400개가 돼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자, 페이지는 233페이지고요.
주식회사 에듀윌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에 어떤 거?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평균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 에듀윌은 단일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9만 단위의 제품을 판매했다. 제품이 나왔네요. 제품. 근데 우리가 지금 평균법에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그리는 계정 과목은 제공품이에요. 제품이 되기 전 단계. 가공비의 진척도는 공정별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제조원가 관련해서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주식회사 에듀윌의 11월 중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하고 기초 제공품 5천 단위,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5천 단위, 만 단위 이렇게 줬고요. 뭐를 줬어요? 완성품, 즉 제품, 기초와 기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자료가 있죠. 제공품에서 단기 투입된 수량을 주거나 아니면 단기에 완성된 수량을 줘야 되는데 둘 다 안 주고 뭘 줬어요? 뜬금없이 완성품의 기초와 그러니까 즉 제품의 기초와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을 주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줬어요. 판매 수량. 자, 이걸 보는 순간 제품의 계정을 먼저 그려서 뭐를 구해라? 완성품의 개수를 구하라는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품을 먼저 그려볼게요. 제품. 자, 제품은 일단은 제공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품의 이제 기초 수량이 15,000 단위.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거를 우리가 수량을 알 수가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 완성품은 2만 개. 2만 개. 그 다음에 2만 개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9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만 개가 되겠죠? 여기 양쪽은 11만 단위. 11만 단위. 이렇게 계산이 같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완성품의 수량은 몇 개가 돼요? 95,000 단위가 되겠습니다. 95,000 단위. 이거를 어디에 넣어줘요? 제공품의 완성 단위 95,000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품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완성품을 추론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요. 자, 기초는 5,000 단위, 기말은 5만 단위. 자, 기초는 5,000 단위. 자, 기말은 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법에 해당이 되잖아요. 평균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 그 중에서 평균법 중에서 뭐를 구해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균법은 어쨌든 100%이기 때문에 완성품은 완성도가 100%라서 95,000 단위를 기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가 진척이 되었죠. 그러면 만 단위에다가 50%를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000 단위를 더하게 되면 10만 단위가 바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제품의 T 계정을 그려서 이 완성품의 원가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완성품의 개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만 단위. 정답 3번이 되겠어요. 밑에 28번 문제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은 만 단위고 단기 완성품은 19만 개, 기말 제공품은 이제 8,000개인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제가 이걸 내용을 넣어놨네요. 자, 우리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뭐에서 발생한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에서 발생하게 된다. 지금 기초 제공품이 10,000개죠? 10,000개. 그 중에서 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가공비,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뭐예요? 10,000개 곱하기 20%. 그러면 2,00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 한번 맞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000개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10,000개 곱하기 20%. 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한 차이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이제 10,0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한 게 완성품은 19만 개. 완성 19만 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8,000개가 되겠습니다. 8,000개. 그래서 완성도는 40%. 완성도 40%,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은 20%네요. 그러면 완성품 물량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자,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몇 프로? 이 10,000개고 그 다음에 20%가 아니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완성은요. 단기 투입 완성은 19만 개에서 만 개를 빼게 되면 18만 개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과 그 다음에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만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선입선출법, 얘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럼 얘는 가공비를 만 개에다가 80%를 곱한 금액이죠. 그러면 자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가공비만 보면 18만 개, 그 다음에 8,000 곱하기 40%, 그래서 3,20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00개, 18만 개, 3,200, 그러면 191200.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평균법은요. 평균법은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총 19만 개, 그리고 3,200개, 이렇게 해서 19만 3,200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 둘의 차이는 뭐다? 요 둘의 차이는 바로 2,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 2,000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 풀고 우리 이제 마칠 건데요. 자, 29번 종합원가계산제도 하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에 뭐를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서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실제 발생한 단기에 발생한 거죠. 기초제공품 원가 말고 단기에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주고 다시 역산해서 단기 투입 원가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단기 투입 원가를 주고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총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구하라는 식이었는데, 얘는 단위당 원가를 준 다음에 단기 투입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 기초 제공품 원가 말고 단기에 투입되는 원가 중에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그리는 원가 흐름 속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천천히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 1000단위 30%. 기초 제공품 1000단위고요. 30%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200단위 완성도 60%. 그다음 단기 완성품은 이제 4,000개가 되겠죠. 자, 4,00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에 가공비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선입선출법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단위, 3000단위로 나눠 주셔야 돼요. 1000단위는 우리가 지금 여기 30%까지 기초 제공품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70%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재료비는 기초 제공품은 없고요. 그 다음에 1000에 70 곱하면 700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단기 완성품 중에서 단기 투입 완성은 3,000개, 3,000개. 자, 기말 제공품은 1,200개, 그 다음에 1,200에 60% 하면 7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4,2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4,420개가 되고요. 완성품 환산량, 원래는 우리가 총 원가를 주고 이거를 4,200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 금액이 뭐예요? 단위당 원가인데 그 금액을 이미 줬어요. 재료비는 1,000원. 그 다음에 얘도 원래는 총 원가를 우리가 개수로 나눠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구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줬다고요. 얼마? 1,200원. 1,200원을 줬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요 숫자들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요 숫자를 구하시게 되면 얘는 1,000원 곱하기 4,200원, 그 다음에 4,420원 곱하기 1,200원, 그리고 요 금액을 더하게 되면 단기 투입 원가, 재료비와 가공비를 더한 요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9504,000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9504,000.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손하고 결합원가 계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